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 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현대 사회,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꼭 걱정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바로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라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한번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승준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보통 이 허리 디스크 아니면 뭐 이제 디스크들이 쭉 있잖아요. 더 해가지고 이 디스크라는 질환이 정확하게 어떻게 좀 발명되는 건지. 우선은 디스크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추간판이라는 그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들 사이에는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 호칭 디스크가 이제 척추들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완충제 역할, 쿠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압력을 받아주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과도하게 압력을 받는다든지 장기간 압력을 받게 되면 그가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추간판 자체가 이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손상되면서 밀려 나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나든지 그런 식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쿠션을 역할하는 이 추간판이 찢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흔히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정말 쿠션에서 둘러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핵이 밀려 나오면서 흘러나왔을 때 이제 또 터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그 겉에 있는 막 자체가 손상이 있어서 안쪽에 있는 물질이 수액이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부푸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터졌다가 사실 아주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꼭 터지지 않아도 뭐 부풀거나 아니면 다른 통증이 있거나 이래도 이제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 수술 없이 보존 치료나 아니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디스크가 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서 터진 거나 이런 걸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터졌을 때는 의외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약간 물컹물컹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터져서 흘러나오는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터져서 물론 많이 튀어나온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 흘러나온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MRI를 다시 촬영하거나 하면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게 그 겉을 둘러싸고 쿠션의 막을 형성하는 그 부위는, 섬유류는 부풀게 되면 그거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유들이 늘어난 것 자체가 더 통증을 오래 생기게 하는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혹시 주사 치료는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내부의 수액이 금방 이제 몸으로 흡수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뭐 다시 채워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사 치료는 사실 손상됐을 때 염증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염증 물질들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증 물질을 줄여주기 위한 염증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좀 괜찮은 건가요? 계속 맞아도?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선은 계속 맞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내성이 걱정되는 건 아니고 너무 과용을 하거나 자주 맞게 되면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전신적인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정도 한 부위에 서너 번 정도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무분별하게 맞지 않고 스스로 몇 번 맞았는지 환자분이 스스로 알고, 그리고 각 병원에 가실 때마다 몇 번 맞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존적 치료에서 이제 뭐 주사 치료라던가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견인 치료는 그럼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견인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간판 사이에 공간을 조금 넓혀줘서 이제 허리에 부담을 좀,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를 조금 줄여보고자 해서 이제 나온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누워서 이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허리나 목 부위를 당겨줌으로써 허리 디스크 자체에 눌려 있는 걸 좀 조금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치료입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늘려주는 그런 네. 치료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견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 생각에는 뭐 철봉에 매달려 있는다던가 네네.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뭐 거꾸리 네네, 거꾸리.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치료도 일종의 견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이용한 견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철봉 같은 매달리기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네. 어르신들 거꾸리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쁜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견인 치료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견인 치료를 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철봉을 매달린다든지 거꾸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허리에 일정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급성기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허리의 불안정성,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전방전이증 같이 척추가 안정성이 떨어진 환자분들한테는 견인 치료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역시 철봉 매달리기도 또 동일하게 안 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허리 고정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정된 부위에 이제 견인 치료를 하는 건 금기라고 되어 있고, 장력이 가해지면 그 고정된 부위가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런 철봉 매달리기를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뭐 디스크에 좋다고 해서 철봉 매달리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좀 본인의 척추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매달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듣기로도 이 허리 하면은 굉장히 평소에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네.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가장 좀 이것만은 좀 하면 안 돼, 좀 피해달라, 이렇게 좀 나쁜 자세가 있을까요? 네. 사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 다 직업적인 연관성이라든지 평소 습관, 앉는 자세라든지 습관이랑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 많이 이제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는 서서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무거운 물건 들 때, 그럴 때는 이제 허리에 가장 많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무릎을 굴리셔서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굴려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이제 다리 꼬고 앉는 것도 사실은 허리 디스크에 이제 불균형하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 퇴행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자세하니까 제가 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네네. 허리가 만약에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는 사실 다 안 좋은 자세들이고 이거는 정말 불편해서 얼마 못 있겠는데 하는 자세들이 허리에 정말 좋은 자세다, 이런 글들을 좀 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좀 기대고 있는 자세라던가 이런 자세들이 사실 허리 건강에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좀 우리 몸에 좀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자세가 정확하게 앉는 자세, 좀 이럴 수 있을까요? 우선은 허리에 불편한 자세가 허리에 좋은 자세다라는 건 조금 잘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좋은 자세라고 함이 이제 허리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데, 네.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가 평상시 허리 자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나오지는 않는 자세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자세가 허리가 좋은 자세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추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받이 있는 의자에 기대는 뭐 나쁘지 않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세는 사실 좋은 자세입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하게 서 있는 것보다 네. 요추 전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받이에 기대서 앉는 게 허리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꼭 불편한 자세가 허리에 좋은 자세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 이렇게 자세도 내가 열심히 받고 보존 치료도 열심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디스크가 안 좋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관리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수술까지는 안 하고도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요추 디스크라는 그 질환이 사실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급성기 통증을 잘 조절된 이후에 자세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어보는 게 허리에 좋은 운동이 뭔가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그런 환자분들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도 중요한데 지금은 자세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안 다치는 게 집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세 관리에 신경을 최대한 많이 쓰시고, 운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걷기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랭크 네. 정도는 이제 허리에 부담을 좀 덜 주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플랭크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요가나 필라테스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허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허리에 뭔가 운동을 해야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통증이 있고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운동 자체가 오히려 손상으로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걷기부터 쉽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허리에 모션이 좀 덜 나오는, 특히 굴곡 자세는 나오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신전 자세를 나오는 운동들을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 교정. 네네. 그리고 뭐 운동은 한 서브 정도로 그냥 네네. 코어를 키우는 정도로 딱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